요즘에 좀 맹활약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일 단독 기사를 정말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재판 취재하랴.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을 대장동 재판 관련해 가지고 오래 취재를 했고 꾸준히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들이 조금씩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취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참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렇죠. 그날 정영학 녹취록. 맞습니다. 장영학 녹취록을 검찰에서 따로 생산을 해서 만들었고 그 따로 생산된 녹취록이 알고 봤더니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출범한 2차 수사팀에서 또 하나를 더 만든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 정진상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정진상 실장을 겨냥해서 재창희 형이 2013년 5월 16일에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 속에서 나온 그 재창희 형이 갑자기 실장님으로 둔갑되는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문건이 이제 엄희준 검사 이름으로 재판부에 제출됐고 그 문건 속에서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정진상으로 기입된 내용이 그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됐다, 증거자료에 제출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과정 속에서 그 검사,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뉴스가 확보했던 그 검사 이름이 법원에 제출했던 이름이 엄희준 검사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쿠팡 사건에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그 검사, 방금 전에 쿠팡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그 쿠팡 수사 무마 사건의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이 대장동 사건에 실질적으로 반부패 일부를 이끌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끌어온 그 검사거든요. 부장검사인데 엄희준 검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엄희준 검사가 요 지금 문건을 제출한 걸로 이름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문자를 보내서 입장을 들으려고 했죠. 근데 답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해서 단독 보도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갔었죠. 3개가 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엄희준 검사한테 683자짜리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봤더니 강한 유감을 표한다. 막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가 이제 이어졌던 건데 핵심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속기사들이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했고 재판 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절대 없다. 요거를 하나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언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오마이뉴스를 특정 언론이라고 했는데 특정 언론은 그 제출자가 엄희준 검사라고 하였으나 이는 제출자 명의만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반부패 1부장 명의로 한 거다. 따라서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검사가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에서 엄희준 검사라고 적시된 걸 보고 이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2022년 여름에 수사팀이 만들어졌을 때 반부패 일부가 대장동 사건을 이끌었던 거예요. 거기에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엄희준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냈어요. 근데 냈는데 온 답변이 제출자가 엄희준 검사로 하였으나 이 제출자 명의만 당시 반부패 1부장 명의로 한 거래요. 아니 그러면 자기는 수사팀이 아니었나? 수사팀장이었던 반부패 1부장 명의로 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 여러 명의 속기사들이 녹취를 이제 풀어서 그거를 모두 법정에 제출했고 검사가 거기에 개입하는 건 없다라고. 그 부분. 그다음에 엄희준 검사는 나는 수사팀장에서 내 이름이 들어간 거다. 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무튼 반론을 듣기 위해서 저도 최초에 전화를 했던 거니까 반론을 친절하게 683자를 그 기사 1번과 2번 단독 기사에 다 잘 담아드렸습니다. 반론. 다 담아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다 담아드렸어요. 심지어 강한 유감이라고 표한 것까지 다 담아줬습니다. 근데 일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 준비하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엄희준 검사한테 203자짜리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또 왔어요? 또 왔습니다. 그게 또 왔어요, 갑자기. 내용은 앞에 내용은 다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자기 이름이 들어갔던 그 두 번째 기사를 가지고 이제 엄희준이라 이름이 들어갔던 그 기사를 가지고 아마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사건 기록을 또 보고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요는 이겁니다. 실장님 그 문구는 반부패 3부에서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속기사에게 녹취 의뢰하여 회신받은 표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단독 기사가 된 건데 어미중 검사가 만들어준 단독 기사인데 예, 이게 실장님 이 문구 그렇죠. 이게 우리 김종훈 기자도 직접 법정에서 플레이하는 걸 들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재창형이라고 들리지 실장님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건데 예. 이게 너무나 명징한 사안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제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검찰이 손을 댄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1기팀과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까지도 재창형이라고 다 돼 있는 상황에서 2기팀에서 만든 이 재창형이 실장님으로 변화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미중 검사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는 반부패 일부의 당시에 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요 녹취록 2기 팀이 만든 녹취록을 1기가 아니라 3부가 만들었다. 3부. 그러니까 반부패. 1부가 만든 게 아니라 반부패 3부가 만들었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 3부에서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속기사가 그대로 녹취 의뢰해가지고 이 회신받은 표현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일종의 고백인데 야 그때 당시에 이거 정영학 녹취록을 특히 이 실장님을 재창형으로 바꾼 이 녹취록은 우리 일부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일부가 한 게 아니라 강백신 검사가 이끄는 반부패 3부가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고서 이거를 하나 더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를 속기사한테 녹취 의뢰해가지고 회신받은 표현 그대로 법원에 냈대요. 아니 그러면 그대로 냈으면 일단 여기서 의문이 대한민국 냈다. 검사님들이 그 똑똑하신 그 우리 검사님들께서 요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법원에 제출을 해요. 그대로 내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자체가 봐야죠.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봤습니다. 왜 봤냐? 이걸 법원에서 틀었거든요. 법정에서 틀고 그 피고인들 당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로 들리냐고. 이거 실장님 아니냐고. 근데 누가 들어도 재창형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재판장조차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부패 일부가 한 게 아니라 반부패 3부에서 이거를 녹취록을 의뢰해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부패 3부는 누구냐? 또 다른 그 검찰의 지금 이 수사팀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강백신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던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 강백신 검사가 요 소위 말하는 녹취록 2기 수사팀에서 만든 녹취록을 생산했다고 그 팀이 생산했다고 강조를 해가지고 일종의 고백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고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명징하게 나온 이 실장님 요 녹취록에 대한 책임을 일부가 아닌 3부에게 검사들끼리 미룬 참으로 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못 봤던 상황인데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지점이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대한민국 검사 가장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1, 2등을 다투던 그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장검사에게 대장동 사건을 이끌었던 부장검사에게 이 녹취록은 말이야 우리가 아니라 3부에서 만들었어 라고 오마이뉴스에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고서 어떻게 보도를 안 해요? 이렇게 강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어미중 검사가 직접 이렇게 단독을 알려줬는데 그래가지고 내용을 책임을 정말 미뤘나?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강백신 검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강백신 검사는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도 정중하게 남겼지만 아직 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어미중 검사처럼 이렇게 또 추가적인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정말로 어미중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이거 반부패 일부가 모르는 상황에서 반부패 3부가 생산한 건가? 그리고 그 반부패 3부가 생산한 그 문건을 정영학 녹취록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건가?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이거 강백신 검사가 이 이제 기사를 보고 입장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강백신 검사 입장에서. 아무튼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보면 녹취록에 손을 댄 상황이 명징한 상황에서 일부가 만든 게 아니라 3부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실장님으로 재창형을 바꿔버린 요 명징한 상황이 이미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3부가 했다고 일부를 이끌었던 어미중 검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부에서 이거 서로 자꾸 내용들이 자꾸 이런 상황까지 왔나? 내부에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나?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계속해서 김종훈 기자의 취재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미중 검사처럼 강백신 검사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럴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저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내가 들어봤더니 재창영이 아니라 실장이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거를 일부에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 저희가 확보한 자료는 실제로 증거 자료 앞에 제일 앞에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네. 제출할 때 거기에는 그냥 검사 어미준이라고 돼 있었어요. 피고인이 이재명 정진상으로 돼 있었고 그걸 보고서 이 자료는 네. 이 자료는 어미준 검사가 제출했다라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 여기서 출발했던 내용이 이제 네. 지금까지 어미준 검사의 반발 683자와 203자의 그 문자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야,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합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의 이 반부패 3부로 넘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예. 왜 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2명의 검사들이 왜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일까. 왜 지금 이렇게 이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네. 검사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항명 사태가 나고 나서 그 뒤로 막 항소를 막 안 했다, 포기했다, 막 지금까지 막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거를 막 감찰해야 되고 수사해야 된다. 뭐 지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현재 지금 갑자기 반부패 1부에서 3부로 책을 미루는 듯한 네. 그 메시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걸 짚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주목해야 될 지점이 뭐냐. 자꾸 무슨 항소 포기로 인해서 무슨 뭐 7천억을 환수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초에 이게 특경가법에 의해서 7천억이라고 검찰에서 그 추징을 했던 그 금액조차도 잘못됐던 거고 네. 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1,182억이 배임 금액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7천억을 뭐 항소심에서 다투면 된다고 했는데 애초에 금액 자체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 금액 추징 금액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연계된 그러니까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미 예금보험공단에서 남욱에 대해서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추징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론이 주목해야 될 지점은 자꾸 무슨 검사들의 항명 사태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뭐 인사이동에 대해서만 자꾸 비판적으로 네네. 놓고 보는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의 본질은 왜 이 사건이 출발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실제로 이 지금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바뀌고 위례신도 씨가 윗 어르신들로 바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과연 특히 법조에서 뭘 짚어내야 될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저는 제가 이걸 오래 취재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당부 지점입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 2기 수사팀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왜 이 녹취록이 정영학이 낸 녹취록 그러니까 풀었던 그 내용과 왜 달라지게 됐는지 그렇죠. 검사들의 조작 정황 그렇죠. 이걸 이 과정 속에서 자꾸 진술이 자꾸 완성되거든요. 없는 사실 기억에서 떠오를 수 없는 사실이 각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공소 사실이 보탬이 돼요. 이 과정에서 과연 그 피고인들이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민용, 유동규까지도 네. 과연 22년 그 가을에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3, 4개월 뒤에 뇌물 혐의가 뭐 완성되어 갈 때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연 검찰에 불려와가지고 조서가 그렇네요.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정 기록 속에서 면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 언론이 짚어내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훈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 남욱의 그 폭로, 그렇죠. 법정 폭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남욱한테만 있었겠느냐, 그렇죠. 합리적인 의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이미 정영학을 비롯해서 정영학이 이 공소사실 가장 대장동 사건의 기초가 된 게 이 평당 분양가인데 이거 검찰의 유도된 신문에 의해서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나는 유도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미 폭로를 한 상황이에요. 그 검사가 해당 검사가 지금 현재 변호사가 됐지만 네. 정영학이 진술을 바꾸고 나서 막 문자와 전화를 변호인에게 하고 아 변호사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제가 뭐 특수에서 있다가 뭐 형사와 공판으로 갔다고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런 문자 보내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하. 이게 우리 언론이 주목해야 되고 법조에서 자꾸 검사들이 무슨 항명 사태, 무슨 조직 이동 이것만 강조를 하고 7천억 얘기만 하는데 사안은 과연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한편의 내용과 한편의 내용이 두루두루 살피면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이 대장동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꾸 보여주고 추적하고
알리는 게 우리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대장동 사건을 취재할수록 더 강렬하게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이 문자 내용, 아까 언급했던 정영학 진술을 번복한 다음에 검사 문자, 제가 특수해서 쫓겨나다가 잊었나 이거.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검사가 원래 1기 수사팀 검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1기가 완전히 와해될 때 2기로 또 살아남아서 2기까지 있다가 그리고 나서 2기 수사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스웨덴으로 유학을 갔다 왔고 중앙지검으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이 사건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정영학이 작년 12월에 진술을 번복하고 나서 법정에 나와서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남아무개 검사가 변호인에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한번 정영학 회계사님 잘 계십니까? 근데 연락이 안 닿고 일부러 그 정영학 측에서 접촉을 피했습니다. 영향을 줄까 봐. 그랬더니 12월 26일 작년 12월 26일에 문자를 한번 보냈던 거고 그리고 1월 1일에 연락이 또 안 닿으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정말 희대의 대한민국 중앙지검 검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왜 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에 이 평당 분양가를 만드는데 공소 사실을 기초했던 그 검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도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봤더니 그거는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뭐 피고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답을 피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문자가 남아 있고 받았다는 내용이 진술이 있는데 그걸 그냥 피고인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치부해 버린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평당가 그걸 가지고 정영학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검찰의 이 평당 분양가의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의 성남시와 이재명 대통령을 그 겨냥했던 그 평당 분양가가 바로 배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남시에서 그 평당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1,400, 뭐 1,500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정함으로써 이 평당 분양 그러니까 성남시의 이문을 개발업자들에게 애써 높여주기 위한 그 기초 자료가 바로 평당 분양가입니다. 요거를 원래 논의됐던 건 1,400만 원을 가지고 논의했던 건데 정영학이 논의조차 안 했던 갑자기 1,500만 원짜리 시트를 들고 와가지고 야 거봐라 니들이 이렇게 논의했잖아 하면서 그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정영학은 굉장히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나 보군요 하고서 답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뒤늦게 생각하고 이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마침내 작년 12월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한 다음에 법정에서 폭로를 했고 그 검사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 수사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 엄희준 검사가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희준 검사가 반론을 하는데 제가 단독 기사를 3개를 지난주 목금 관련해가 쭉 썼습니다. 근데 엄희준 검사는 요 3번째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이끌었던 엄희준 검사가 이 3번째 요 밑에 있었던 검사가 요 문자를 보내거나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 나왔던 그 기사 2번째 기사가 가장 핵심 포인트고 이 문건 자체도 그러니까 녹취록 자체도 1부가 아닌 3부가 만들었다. 요 남검사의 이야기는 전혀 없고 물론 자기 일은 아닐지라도 다 같은 수사팀 2기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얘기할 만도 한데 근데 이거는 딱 꼭 집어서 빼고 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창형 얘기했지만 그 용의하고 들어간 거 부분, 그러니까 위 넣으신 그 위례신도시 그게 조작된 정황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창형만 딱 찍어서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용의하고 같은 경우는 원본에 없었던 거를 1기 수사팀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원래 점점점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이거를 윗 어르신들로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원본 녹취록에는 아예 청취불능이라 해가지고 위례신도시로 들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 정영학의 녹취록에서는 안 들리.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익스큐즈 우리가 하더라도 명징하게 정말로 재창형이라고 들리는 내용을 2기 수사팀에서 이미 1기 수사팀이 만들어 놓은 녹취록과 정영학의 원본 녹취록이 있는 상황에서 2기 수사팀에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포인트로 잡아야 될 지점이 바로 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꿨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도 밝혀내야 될 지점인데
2기 수사팀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 후에 만들어진 그 수사팀에서 만들고 생산하고 제출하고 증거 능력으로 쓰이고 이게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고 이걸로 풀어졌고. 인해서 김용과 정진상이라는 네. 이재명의 측근들이 실제로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고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가 된 겁니다. 증거가 되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 콕 집어서 사실상 강백신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넘겨버린 그렇죠. 셈이 됐으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 강백신 검사는 빨리 김종훈 기자 연락 좀 받아주시고요. 네, 문자 단문이라도. 그럼요. 네. 오면은 너무 전 정성스럽게 그대로 해가지고 반박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의미까지 우리 취재해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야, 이건 이제 파면 팔수록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그렇죠. 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네. 자꾸 무슨 항명 상태 인사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이 아니야. 왜 일어났는지 예. 그 근간이 이 과연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잡기 위한 그 명징한 목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중앙지검이 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언론도 알고 그리고 취재하고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또 그 제일 앞장서서 김종훈 기자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또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하루님이 김종훈 기자, 오마이뉴스 법조기자 항일로드, 임정로드, 약산로드, 현충원 한 바퀴, 한국사 로드 저자 지금도 현충원 친일파 파묘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네요. 네. 자 김종훈 기자 저희가 또 조만간 뵙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기대해 보고요. 오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